마이클 조지프 잭슨은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작곡가, 음악 프로듀서, 무용가, 배우이다. 팝의 황제로 불리며 20세기 대중문화의 상징적인 존재 중 한 명으로 여겨진다. 기네스 세계 기록에 가장 많은 상을 수상한 아티스트로 등재되었으며 음악, 춤, 패션에 많은 공헌을 한 인물이다. 무대와 영상 퍼포먼스를 통해 이름 붙인 문워크와 복잡한 춤 동작을 대중화했다. 대중음악에서의 시각적 요소를 강조하며 음악 산업을 부각시켰다. 마이클은 여러 방면에서 큰 영향을 미쳤는데 흑인으로는 최초로 흑인 백인 음악의 크로스오버로 음악계의 인종 장벽을 무너뜨려 대중음악에서 흑백 장벽이 무너진 시대가 시작되면서 전 세계의 뿌리 깊은 병폐로 남아있는 인종 차별을 완화했다. 그만 스포츠, 영화, 미디어, 정치, 법조인에 있었던 성공한 흑인을 대중음악에서 최초로 성공한 흑인으로서 선구자 역할을 하였다. 잭슨 가족의 7번째 자식인 마이클은 1964년 형제인 제키 잭슨, 티토 잭슨, 저메인 잭슨, 그리고 말론 잭슨과 함께 팀의 막내로 잭슨5로 데뷔했다. 1971년 모타운 레코드에서 솔로 활동을 시작한 마이클은 1980년대 초 대중음악에서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다. 그의 1982년 앨범 트레일러의 수록곡 Beat It, Billie Jean, 트레일러 등의 뮤직비디오는 인종적 장벽을 깨고 매체의 예술 형식과 홍보 수단에 혁명을 가져온 것으로 여겨진다. 이 비디오의 인디는 TV 채널 MTV를 유명하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눈과 귀를 모두 만족시키는 보는 음악의 시대를 여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또 흑인 음악과 백인 음악을 융합한 마이클의 앨범 사운드는 흑인 소울 R&B, 백인 록팝이라는 공식을 완전히 허물었다는 점에서도 찬사를 받는다. 잭슨의 1987년 음반 Bad은 수록곡인 I Just Can't Stop Loving You, Bad, The Way You Make Me Feel, Man in the Mirror, Dirty Diana를 모두 미국 빌보드 핫100 싱글의 정상에 올려 최다 1위 곡을 배출시킨 음반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그는 1990년대 동안 Black or White와 Scream과 같은 영상으로 혁신을 계속했고 1993년 슈퍼볼 하프타임 공연은 역사적인 무대로 자리매김하였다. 투어를 도는 솔로 가수로서 명성을 쌓았으며 무대와 영상 퍼포먼스를 통해 잭슨은 린댄스와 문워크 등 수많은 복잡한 춤 기술을 대중에게 널리 알렸다. 그의 독특한 사운드와 스타일은 다양한 음악 장르의 수많은 아티스트에게 영향을 미쳤다. 역사상 가장 성공한 연예인이라는 기네스북 기록과 함께 마이클의 정규 앨범 트레일러는 6,600만 장 이상의 판매를 올려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앨범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됐다. 총 39개의 기네스북 기록을 남겼으며 197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50년대 동안 꾸준히 빌보드 TOP 10 안에 든 유일한 가수로 그의 솔로 경력으로는 총 13개의 빌보드 1위 곡을 남겼으며 밴드 시절까지 합치면 17개의 빌보드 1위 곡을 남겼다. 또한 마이클은 로클롤 명예의 전당에 2번 헌액된 몇 안되는 음악가 중 한 명이며 그래미 어워드에서는 13개의 상과 35세의 나이로 살아있는 전설상을 수상했다. 작사작곡 능력을 인정받아 2002년 작사작곡가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으며 추에 끼친 공로를 인정받아 팝과 록을 겸비하는 뮤지션으로는 유일하게 미국 국립무용수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또한 인종차별을 부수어 유색인들의 인권 신장을 이뤘다는 공로로 상을 받았다. 마이클의 음악은 시대를 앞서간 사운드로 구성되어 엔지니어들은 이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마이클의 외적 변화, 개인적 인간관계, 행동 등 사적인 부분은 많은 논란을 불러왔다. 1993년 아동 성추행 혐의로 민사소송을 당했고 법정 외합의로 민사소송은 종결됐다. 형사수사는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됐으며 마이클에게 민사소송을 건 이반 챈들러는 2009년 11월 5일 자택에서 자살했다. 2005년에도 아동 성추행 혐의에 연루돼 재판을 받았지만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This Is It이라는 콘서트 시리즈를 통해 컴백을 준비하고 있던 중 2009년 6월 25일 프로포폴과 벤조디아제핀 중독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인해 사망했다. LA 경찰은 잭슨의 주치의 콜레드 머레이를 살인 용의자로 지목했고 머레이는 2급 살인죄로 2011년 9월 유죄 판결을 받는다. 잭슨의 죽음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으며 추후식은 각국의 방송국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사망 직후 잭슨을 기리기 위해 미국 의회에서는 정치인 출신이자 목사인 제시 잭슨의 주도하에 국회의원들이 묵념하였다. Global Language Monitor가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마이클 잭슨의 죽음은 지난 수십 년간 유명인들의 죽음 중 가장 큰 반응을 불러온 것으로 나타났고 2010년에는 VH1 선정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순간에 마이클의 사망이 1위에 올랐다. 1958년 8월 29일 미국 인디애나주 게리에 있는 가난한 흑인 집에서 마이클 잭슨이 9명의 자녀들 중 7번째로 태어났다. 마이클의 어머니 캐서린 잭슨은 독실한 신앙인으로 여호와의 증인에 가입했으며 가정부로 일했다. 마이클의 아버지 조지프 잭슨은 철강 일을 하는 일용직 노동자였으며 개인적 취미로 친구들과 밴드를 결성했다가 해체했다. 마이클 잭슨은 아버지 조지프 잭슨과 관계가 좋지 못했다. 2003년 조지프 잭슨은 자신의 아들 마이클을 정의적으로 학대했음을 시인했다. 마이클 잭슨은 1993년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와 유년 시절 고독을 느꼈다고 말했고 2003년에는
Living with Michael Jackson에 나와 아버지가 자신의 외모를 비하하여 이에 대해 큰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다. 마이클은 아버지의 엄격한 훈련이 자신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을 인정했지만 그러한 학대는 육체적 감정적 고통이 됐다고 하소연했다. 1963년 마이클은 아버지에 의해 형제 제키, 티토, 저메인이 결성했던 잭슨 브라더스 밴드에 합류했다. 1965년 형 저메인과 함께 리드 보컬을 맡기 시작했고 밴드 이름을 잭슨5로 바꿨다. 같은 해 메이저 지역 탤런트 쇼에서 제임스 브라운의 I Got You, I Feel Good을 불러 우승했다. 잭슨 5는 스트립 쇼와 클럽, 칵테일 라운지, 시 및 지역 강당과 고등학교 등에서 다양하게 공연을 했으며 1967년 8월 할렘의 아폴로 극장에서 아마추어로 콘서트 공연을 했다. 1969년 모타운 레코드와 계약하기 전 지역 레코드사인 스틸타운에서 베이, 보이 등을 포함한 몇몇 노래를 녹음하면서 전문적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롤링스톤은 어렸을 적 마이클을 신동이다, 압도적인 음악적 재능을 지녔다, 가장 이목을 끌면서 빨리 알려진 리드싱어라고 묘사했으며 잭슨5에 대해선 흑인 디틀즈라고 썼다. 처음으로 발매했던 4장의 싱글 I Want You Back, ABC, The Love You Save, I'll Be There은 빌보드 핫백 차트 진입과 함께 모두 1위를 하는 기록을 세웠다. 잭슨5는 가장 발전한 크로스오버 흑인 음악가의 본보기라고 불렸으며 이들은 지금까지도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보이밴드로 미국인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1972년, 1975년 사이 잭슨은 Got to Be There, Ben, Music and Them, Forever Michael 4장의 솔로 앨범을 발매했다. Got to Be There는 앨범으로서 가장 큰 상업적 성공을 거뒀으며 Ben에서 발매한 싱글 Ben은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으며 마이클 잭슨의 유년 시절을 상징하는 곡으로 자리 잡았다. 1973년부터 잭슨5와 모타운은 갈등을 겪었다. 잭슨 형제들은 모타운 사운드에 벗어나 다채로운 사운드를 제작하여 음악을 하기 바랐으며 작사 작곡의 자유가 부여되기 원했지만 모타운은 이를 거부했다. 또 잭슨5의 인기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1975년 잭슨5는 모타운과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모타운을 떠났다. 이후 CBS 레코드의 자회사 에픽 레코드와 계약한 뒤 밴드 이름을 더 잭슨스로 바꿨다. 1976년 더 잭슨스는 에픽 레코드에서의 첫 앨범인 The Jacksons을 발매한다. 미국에서 53만 장이 판매됐으며 빌보드 앨범 차트에서 36위에 머물렀다. 마이클 잭슨은 앨범에서 루이즈 오웨이라는 노래를 단독으로 작사 작곡했고 티토 잭슨과 함께 Style of Life를 작사 작곡했다. 1978년 발매한 Destiny 앨범에서 마이클 잭슨은 작사 작곡과 프로듀싱의 측면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크게 확장해 나갔다. 그 중에서 마이클이 형제 랜디 잭슨과 함께 작사 작곡 프로듀싱한 Shake Your Body Down to the Ground은 미국에서 싱글로 200만 장이 팔렸고 빌보드 차트에서 7위를 하는 기염을 토했고 1979년 발매한 Triumph 앨범의 9개의 수록곡 중 6곡의 수록곡에 마이클 잭슨이 작사 작곡 프로듀싱의 전 과정에 참여했으며 그중 This Place Hotel은 마이클 잭슨의 중요한 곡으로 자리 잡게 됐다. Triumph 앨범은 미국 빌보드 앨범 차트에서 10위를 했고 평론가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다. 1978년 감독 시드니 루멧의 마법사에서 허수아비 역으로 출연했다. 영화 작업을 하고 있던 중 영화에서 연주될 악보를 편집한 퀸시 존스와 만났고 잭슨의 다음 솔로 앨범 Off the Wall을 같이 제작할 것을 약속했다. 퀸시는 처음 마이클을 만났을 때는 지나치게 내향적인 성격 때문에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했으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마이클의 재능을 보게 되었고 잭슨은 아티스트로서 모든 것을 갖추었다. 나는 프로젝트를 이끌고 나가는데 익숙한 훈련 교관인데 사실 마이클에게는 나 같은 역할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 그는 2곡의 리드 보컬 부분과 3곡의 백 보컬 부분을 단 하루 만에 해냈다. 잭슨은 열심히 작업에 임했다. 대부분의 가수들은 이용료가 비싼 스튜디오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는데 그것들은 나를 미치게 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같은 프로듀서들이 잭슨을 원했던 이유이다. 그는 준비된 상태였으며 단 한 번의 세션에서 아주 많은 것을 마무리했다. 내게 충격을 줄 만큼 감동적이었다. 라고 회고했다. 1979년 프로듀서 퀸시 존스와 처음으로 함께한 앨범이자 잭슨의 성인 커리어를 시작하는 앨범인 Off the Wall을 발매했다. 빌보드 200에서는 3위를 기록했고 세계적으로 2천만 장을 판매했다. 빌보드 핫백 1위에 오른 Don't Stop Till You Get Innova와 Rock With You를 포함해 Off the Wall, She's Out of My Life 총 4장의 싱글을 10위권에 진입시켰다. 앨범은 많은 평론가들에게 세련된 디스코로 구성됐다며 호평과 인정을 받았다. 2003년에는 롤링스톤이 선정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앨범 500위에서 68위를 차지했다. 2008년 Off the Wall은 뛰어난 음악성을 인정받아 그래미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다. 1980년 마이클은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가장 좋아하는 소울 R&B 앨범, 가장 좋아하는 소울 R&B 남자 아티스트, 가장 좋아하는 소울 R&B 싱글 부문에서 수상하며 총 3관왕에 올랐다. 또 빌보드 연단 차트에서 탑 블랙 아티스트와 탑 블랙 앨범상을 받았고 음악계의 아카데미로 불리는 그래미상에서는 Don't Stop Till You Get Enough로 최우수 남자 R&B 보컬 퍼포먼스 상을 받았다. 그러나 마이클은 그래미에서 상을 얻었지만
무척이나 실망했다고 자신의 자서전에서 밝혔는데 그 해 가장 많이 팔린 앨범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평론가들에게도 찬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을 고작 하나만 받았기 때문이다. 나중에 안사실에 의하면 업계에서도 그래미의 잭슨에 대한 대우에 놀랐다고 한다. 마이클은 1980년 음반 도매 수익의 37%를 가져갔다. 이는 당시 음악업계에서 가장 높은 로열티였다. 마이클은 Off the Wall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줬어야 했다고 생각했고 다음 앨범은 기대를 뛰어넘는 것을 만들겠다고 결심했다. 1982년 마이클 잭슨은 정규 앨범 트렐러를 발매한다. 흑인은 흑인 음악을, 백인은 백인 음악을 할 당시에 인종이나 음악적 장르 구분을 완전히 무시하고 만들어진 이 앨범은 6,600만 장 이상이 팔린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앨범이다. 기네스북에도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앨범으로 등재됐다. 대한민국의 경우 트렐러의 구체적 판매량은 조사된 적 없지만 1984년 3월 21일자 동아일보 신문을 보면 음반 시장이 좁아 라이선스 음반은 5,000장만 팔려도 잘 나간다고 보는 우리나라에서도 스릴러는 5만 장이 팔렸다고 보도됐다. 앨범은 빌보드 200에서 37주 동안 1위를 차지했고 발매된 7개의 싱글 빌리 젠, Beat It, Thriller, The Girl Is Man, Wanna Be Startin', Something, Human Nature P, Y, T 모두 빌보드 핫100의 10위 안에 올랐으며 마이클 작사 작곡한 빌리 젠이 7주 동안 빌보드 핫100에서 1위를 차지한 뒤 Beat It이 정상을 차지했다. 한 가수의 곡이 일주일도 못 돼 연속으로 차트 정상에 오른 경우는 비틀즈 이후 19년 만에 처음 있었던 일이다. 역시나 평론가들에게 인정을 받았으며 National Association of Recording Merchandisers 선정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앨범 3위를 차지했다. 트렐러 앨범은 그 중요성이 인정되어 국립음반 기록소에 등재됐다. 2008년에는 그래미 어워드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다. 1986년 타블로이드 언론들은 잭슨이 노화를 늦추기 위하여 고압 산소 체인버에 자고 있다며 산소 체인버에 누워있는 마이클을 찍은 사진과 함께 보도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미국 주요 언론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이 보도는 마이클의 자작극이었다. 화상사고 이후 들린 화상치료자 전문센터에서 한 산소 체인버를 본 마이클은 동행한 의사에게 지금은 이론적인 이야기이지만 후에는 가능할 것이라며 여기서 자면 노화도 늦출 수 있을 거라는 말을 듣는다. 흥미를 느낀 마이클은 체인버 안에서 한 장의 사진을 찍고 그동안 사이가 안 좋았던 언론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지와 자기 자신을 현실과 분리시켜 홍보하려는 목적으로 잭슨이 노화를 늦추기 위해 산소 체인버 안에서 자고 있다며 매니저 딜레오를 시켜 거짓 정보를 언론에게 흘렸다. 이후에도 마이클은 수차례 같은 행동을 하였는데 타블로이드 언론에선 마이클이 이상하다며 와코 잭커라는 별명을 붙인다. 이는 미친, 기괴한, 괴짜 잭슨이라는 뜻으로 타블로이드 언론들은 잭슨을 잭슨으로 칭하지 않고 잭커로 칭하기 시작했다. 잭슨은 와코 잭커라는 별명을 무척이나 싫어했으며 그런 말을 쓰지 말고 잭슨이라 불러달라고 말했다. 또 그가 침팬지를 애완용 동물로 키우려는 것도 일반인들에게는 이상한 행위로 보였으며 점점 현실과 분리된 존재로 보이기 시작했다. 1991년 3월 마이클은 소니와 6,500만 달러의 재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기존 닐 다이아몬드의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11월 마이클 잭슨은 퀸시 존스와 헤어지고 테디 라일이라는 새 프로듀서와 함께 작업해 정규 앨범 Dangerous를 발매했다. 3천만 장 이상이 팔린 것으로 추정되며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앨범 16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1991년 기준으로 영국 역사상 가장 빨리 많이 팔린 앨범이기도 하다. 빌보드 200에서 4주 동안 1위를 차지했다. 인종 화합 메시지를 담은 첫 싱글인 Black or White는 7주 동안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했다. 다수 평론가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로버트 크리스토는 Off the Wall 이후 가장 일관성 있는 앨범이며 Bad 이후로 가장 선명하다 라고 썼다. Dangerous은 다시 잭슨 붐을 일으켰다.